네, 시장이 또 이전에 전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기회 현장에서 정성 아나운서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기회도 찾았고 그리고 오전장에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승리의 전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예, 정말 오늘 이제 정반합 들어가기 전에 시장 지금 또 2,300 초반까지 좀 밀렸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 선물을 한 5천 개, 6천 개 이상까지 왕창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냈었다가 막판에 한 700개약 정도까지 되감았습니다. 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을 약 6,700개약 정도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어제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인한 지수 하락세가 나타났고 네. 그 여파로 오늘 개인들과 기관들의 선물 매도가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오늘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 이쪽 기타 금융 쪽에서 기타 금융하고는 연기금 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선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하락 장세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하락세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은 투자 심리입니다. 센티멘탈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뭐 반대 매매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 위치 자체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부분이 가장 주가 하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하방 경직을 보인 상태에서 한국 증시만 계속 폭락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떨어진 만큼 나중에 증시가 회복이 될 때는 회복도 일본이라든가 미국 증시보다 빠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매에 나서는 이런 전략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다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리를 좀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가 10시 전후로 한번 출렁였다가 반등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오후 1시부터 좀 다시 한번 출렁이는 요인은 이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신용담보 비율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CFD 물량들이 통상 오전 종에서 그 반대매 회피 물량이 나오고요. 다음 날에 이제 반대 매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장전 시간에라든지 동시효과라든지 이때 마이너스 30% 증권사 주문을 넣습니다. 하한가로. 그 회피 물량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통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스탁론 물량들이 좀 출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아마 이 하락이 그 반대 매매를 확정되지 않기 위한 회피 물량이다.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 얘기 좀 해봤으니까 바로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전반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의 뭔가 시그널이 있을 수 있는 섹터가 태양광,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 가장 큰 캐파를 갖고 있는 중국 신장의 태양광 패널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전에 한번 반짝 하나솔루션의 OCI가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국내 태양광주가 반사이익을 받을지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는 반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은 정 있는데 정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이쪽만 우리가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분간 크게 수익을 내거나 그럴 만한 일단 시장은 좀 아닙니다. 이게 좀 맹점이긴 한데요. 일단 태양광 시장 자체를 일단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폴리실리콘 시장의 이제 그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제 신장 지역에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 당국이 이제 규제를 가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폴리실리콘 생산하면서 태양광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전기를
중국에서는 바로 이제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가지고 폴리시클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좋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당국의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OCI 같은 업체가 이제 이런 폴리시리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로 이 중국의 폴리시리콘에 대한 규제가 단행되는 부분들은 일단 호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유가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뭐 종목들이 많이 갈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OCI 같은 종목들은 최근 폭락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재료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이 좀 충분히 안정이 되면서 나중에 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직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뭐 ETF 종목들은 난리가 없습니다만, 길게 보게 되면 어떤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호재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OCI랑 하나솔루션 같은 게 대표적인 우리 국내 태양광, 하나솔루션의 그 부분이 이제 하나큐셀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배열에서 무너지지 않았네요. 그죠? 진짜. 안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전에 반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OCI가 이전에 10년 전에 한번 또 아마 사이클 경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 이제 워낙 중국에서 물량 공세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쵸.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뭔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거든요. 하나솔루션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큐셀이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전 세계적 글로벌 점유율에서 탑 10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굳이 본다고 하면 저도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이, 특히 하나솔루션이 또 하나큐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하지만은 뭔가 이제 좀 중소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SDN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차원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 21년도 기준으로 태양광 패널과 모듈 쪽의 점유율이 1위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에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진코 에너지, 뭐 윤기 실리콘 자재, 보리 협업 에너지, 그리고 캐네디언 솔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쭉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신장의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고 하시면은 좀 중국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점유율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네. 뭐 그렇게 태양광 많이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이제 신장 전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부분 지역입니다. 예, 그런 네. 걸로 일단 가능성이 좀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대체 에너지가 커진다고 하도 또 중국에 대해서 일단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실 그 말씀 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 행정 그 명령이라고 하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지금 엄청 급한 상황인데 싸게 뭔가 태양광 중국 거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굳이 이거를 뭔가 규제를 한다? 조금은, 물론 이제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 또 미국 행정부에 계시다 보니까 좀 이해는 안 되는 좀 처사였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봐도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금 OCN이나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기관들이 좀 적감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봤을 때 저도 이제 태양광은 좋긴 하지만은 기대 수익률을 좀 봤을 때는 크진 않죠. 예, 좀 크지 않고, 네. 오히려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중국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기 때문에 태양광 좋다 하지만 굳이 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나 OCI 정배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300이 지금 깨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합을 도출해 보면서 첫 번째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오늘 뭐 시장 얘기도 많이 있고 반도체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 바로 정책입니다. 탈원전. 예, 뭐 바보라고 할 정도로는 바보 드립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는 바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탈원전 폐기를
속도를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여줬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원전주도 좋았다가 지금 아까 우리 정선 아나운서 기회 현장에서도 이 핑거스탁에서 등락률이 나오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사라졌거든요. 네. 시장이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은 바닥은 나온다.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 바닥이 나올 때 과연 원전이 주도주가 될까? 이 섹터가. 원전 지금 ETF까지 출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상황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분할로 담아야 될지 과연 7, 8, 9월 달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반등에 서막이 원전 관련과 될지 하나, 둘, 셋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뭐 거의 반대인데요, 매니저님. 저는 정이고 우리 기수 매니저님께서는 반이신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정인 이유. 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와서 같이 좀 얻어맞았습니다.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원전사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한전 계열사들을 조금 유심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보성 파워티라든지 뭐 금화 PSCM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중소형주도 나오고 있는데 거래업체 맞습니다. 한국전력.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적자 폭이 너무 확대다 보니까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좀 처분한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한전기술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한전기술이 10% 넘게 급락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한전그룹주들이 오히려 지수 반등이 나올 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미 얻어맞을 만큼 다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한전기술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이 베어마켓 랠리가 한 2달까지 3달까지 모르겠지만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일반적인 부품 공급사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체코 뭐 수출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전 계열사들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매니저님께서는 반을 들으신 이유는? 네. 앞서 태양광하고 네. 뭐 원전하고 약간 뭐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정과 반의 그 이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이 반을 일단 들은 이유는 원전이라는 그런 재료 자체가 워낙에 이제 원전 그 재가동이다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하단부터 시세가 이미 좀 많이 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곧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일단 반을 좀 들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갔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는 이런 역대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또 원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말로 가는 게 아니고 잠깐 뭐 원전 뭐 탈원전 해서 이제 키워라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원전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키우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될 때 이럴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갈 겁니다. 기대감에 의한 반등은 이미 나타났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원전에 대해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원전주는요 아마 이번 정권 내내 출렁거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뭐 제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좋으면은 이게 먹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이전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고리원전에서 탈원전 한다고 선포할 때 그때 뭐 오르비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탈원전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상한가고 그랬어요. 입장합니다 하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그쵸. 막.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이분께서 뭔가 좋은 뭔가 멘트를 날리시든지 뭔가 플로우를 날리시더라도 지금 워낙 투심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단느라는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뭐 아마 이거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쵸. 지수 때문에 조금은 많이 밀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원전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제 의견은 이제 한전그룹주도 마찬가지 우리 매니저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긴 가는데 결국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시간이 좀 많이 네.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일단 먼저 안정되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그쵸.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라든가 모멘텀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원전 하나 만들 때 기본 5년에서 7년 정도의 최소 기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좀 가기에는 바로 당장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로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끄겠습니다. 예, 제가 정이었죠. 예. 세 번째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 요거 조금 얘기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전자닉스라고 하죠. 오늘도 신저가가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경기 민감주잖아요. 실적에 굉장히 꾸준하게 소비와 밀접한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3위가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언제 바닥 찍나. 결국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 관련돼서 과연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저희가 이거 합심이 됐습니다. 네. 반등 나올 때 과연 탑픽 될 수 있는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둘 다 같이 정이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올라가야 될 텐데, 그죠? 둘 다 정 나는데 또 그렇죠. 힘들 네. 것 같은데, 일단 정을 찍은 이제 누른 부분들은 아마 생각은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일단 삼성전자라고 치부하면서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것이 한국 증시가 살아나는 것이고, 한국 증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 장세는 하락세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멈추더라도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덧붙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라는 주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실적 부진 우려감이 주가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이제는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하락세 멈출 것이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하락세 멈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더 안 나빠지는지를 볼 거예요. 만약에 안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반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 하락세가 너무 과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세가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점이 일단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고 2분기 실적 우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도 주가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할 정도로 반영이 네. 됐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뺄 만큼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뭐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것은 좀 과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일단 현재 구간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인가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뭐 일단 과거의 제 경험상을 보게 되면 네. 이 정도 선이면 하락세는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뭐 국내 주식에 대해서 던지고 도망가고 투매에 나서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좀 무의미한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좀 잠깐 뭐 그냥 한번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가가 57,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주봉을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게, 예. 한번 보여주시죠. 주봉 보여드릴까요? 선배님. 예, 주봉입니다. 예, 예. 주봉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좋네요. 재밌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그 처음 터졌을 때 주가예요, 지금. 이제 추세도 한번 아시죠? 그려줄게요. 추세도. 추세도 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처음 이제 소식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우한 폐렴에서 변이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주가 지금 딱 하락 시작하는 타이밍 때 이제 2년 전에 그 주가까지 회귀한 모습인데,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첨언만 해드릴게요.
저는 이번 반등 랠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지금 2,300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뭐 2,200 뭐 초반까지 내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결국은 외국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하지만 반등은 저는 7월, 8월, 9월 정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유가가 지금 하방으로 계속 꺾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형주들의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착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반도체 하면은 꼴로 해서 따라오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주말에 한번 패닉셀링 나왔다가 지금 2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베어마켓 랠리를 주도하면서 반도체를 조금 멱살잡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시 반도체가 탑픽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눈여보고 있다. 바닥 나오면 뭐 나중에 이게 뭐 진짜가 될지 안 될지는 3개월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오늘 정반합 주제를 마무리하고 오늘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 네.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 적정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적정가에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 침체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어라고 하면서도 한 번 더 빠지면서 주가가 바닥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실력보다는 우리가 뭐 단기 매매를 좀 안 하고 정말 말씀드렸듯이 뭐 올해 연말 내년 정도까지 말씀드렸듯이 7월 이후에 지수 반등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뭐 무수할 필요는 좀 없다. 저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한 달 전에 방송 나오셔가지고 재건주 강하게 어필하시고 많이 갔어요, 진짜로. 시장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그리고 조선주 많이 미셨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에서도 조선 기자재 한국화방 동성화이트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네. 보였는데 오늘 섹터 혹시 조선주입니까? 조선주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섹터를 좋게 보는 섹터가 이제 조선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네. 쪽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자동차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조선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좋아요. 일단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카타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현재 시세에 맞춰가지고 조선 성과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런 상태고요. 조선 3사가 벌써부터 이제 올해 올해 수준 목표를 약 61% 이상 달성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카타르의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목이 현대 종목이시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앞에서 썰어 많이 푸셔가지고. 네네. 현대중공업인데 네. 뭐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지금 당장 강한 어떤 상승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자. 뭐 네. 그 전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매집 차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우리가 좀 시각을 가지고 좀 멀리 오늘처럼 밀릴 대로 여기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측면이겠고 일단 1분기에 이 회사의 이제 적자 규모가 한 2,174억 정도 굉장히 적자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2분기 정도 선에서 약 2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일단 예상되고 있고 2분기에 2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진행되게 되면 3분기, 4분기 내년 이후에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주들은 우리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게 되면 시장의 어떤 선도주,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네. 보시고 목표치는요. 네. 예, 차트. 자, 현대중공업 차트입니다. 자, 네. 목표치는 그냥 간단하게만 짧게만 제가 일단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일단은 16만 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16만 원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만약에 전체적인 지수가 안정이 되고 16만 원 선으로 넘어가는 반등이 나오고 분위기만 좋아지게 되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가더라도 16만 원 정도가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니까 그거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는 제가 12만 5천 원 네.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오늘의 한규수 매니저분의 필승 종목이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꼭 참고하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자,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네.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기댈 언덕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증시 반등이 쉽지는 않고요.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중국은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어서 중국에서 저는 희망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 ETF 종목군들의 시세가 뭐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로 주로 시세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ETF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군들을 오늘 CSU 10분 잠깐 나고 나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듯이 앞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오셔서 무료 방송 통해서 힘든 시장이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는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